검찰 수사라는 게 맞으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 사건은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었죠. 딱 노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결론은 내려놓고, 그래놓고 모든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죠. 좀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맞으면 수사의 상대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정말로 무슨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수사 과정이나 이런 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이 참 싫어졌어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들이 참 무섭고요.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대개혁, 이제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지난 겨울 1600만 촛불 승리의 1등 공신은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구체적으로 유상병이 청년에게 연금 하나 더 말씀하시죠. 우리는 경쟁을 하지만 함께 경기도에서 승리해야 될 힘을 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원팀입니다. 팀 화이팅! 이재명 도지사 중심으로 16년 만에 시기총선 승리를 넘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고치기만 하면 성남시보다도 경기도는 면적은 수십 배요, 인구는 10배요, 권력과 권한의 크기로 따지면 수십 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높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용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몇백억씩, 인허가 한 장으로 몇천억씩 남는 사업이 경기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절대로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귀속 주체가 가지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을 전부 환수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정치 권력과 빌붙어서, 아니면 정치 권력 그 자체가 우리 많은 도민들의 희생 위해서 그렇게 해먹던 이 기회를 이재명이 되면 다 잃게 됩니다. 성남에서 이미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 사업하다가 다 감옥 갔습니다. 해먹기는커녕 그 땅 미리 사놨던 만큼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그 꼴을 또 당하게 생겼는데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마타도어를 온 동네에서 마구 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처럼 앞으로도
공정한 나라, 국민이 맡긴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쓴다.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길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경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민이 맡긴 권력을 나쁜 곳에 쓰지 않고 공정하게 쓰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경기도에서 다시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재명 어디 딴새 가가지 말고 경기도 한 번 더 맡아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영원 무궁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도구를 잘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재명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재명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치인인데 말은 믿지 마십시오. 맞아, 안 믿어.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과거를, 그가 과연 과거의 약속을 지켰던가를, 그가 신념과 가치가 비롯돼서 이익을 따라 함부로 입장을 바꾸는, 양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치인은 우리가 선택하는 도구다. 저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충실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어린 시절 이 불공평한 구조 속에서,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팔이 비틀어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꿈은 이 굽은 팔로 이 굽은 세상을 바르게 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시험에 합격할 때 제가 지방 일간지에 썼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겠다는 약속, 사법연수를 마치면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약속했던 지역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바꾸어서 이 나라를 진정 제대로 된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 맹세, 그거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일한 근거이고 여러분이 유일한 저의 희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지션 이동이나 또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층의 동의를 곰치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과 가치 위에 우리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수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건전한 의미의, 정상적 의미의 보수층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아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내석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쪽쪽 다 부결, 다 착각입니다. 100% 좋은만 다 부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민들하고 같이 싸웠어요. 학부모 정책, 교육 지원 정책은 학부모들하고 싸워서 여의도 쳐들어가고, 무슨 기업 유치하는 거 이런 거는 노인회하고 합작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제가 노인회 뭐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취사 도우미 보내드리고, 경로당 지원금 50%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서 분당의 노인회 임원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쳐들어갔어요. 그걸 부산시장하고 있던 서병수한테 땡깡을 놨어요. 정신 있다고 나오면 우리 분당에서 노인회에서 새누리당 반대 운동을 공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새누리당 야 통과시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고 그랬더라니까. 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발의가 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부결이 된 이후에 두 번째 부결된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6월이었고 지금 12월입니다. 5번이 부결이 되고 2017년도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게 안 된 거죠. 이제 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학부모들이 찾아가면 해주겠다고 하고 결국에 의회에서는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시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위 국민 50%, 2,500만 국민은 얼마 갖고 있느냐? 나라 재산의 2%를 가지고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원인인데 이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보고 저 사람 미쳤다죠. 저 증세하자고 그러죠. 반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게 속아집니다. 세뇌돼 있거든요.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353만 명이나 넘는다는데 이 사람들 52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만 떼가지고 52시간까지 일하게 만들기만 해도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실업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순위여야 하는지, 왜 이 사회의 가장 강자인 재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가 전 계속 의문이어서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1%만 높여도 무려 15조 정도의 결국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수의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되게 득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노동자를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찍혀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저한테 많이 조언하는 정치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당신 계속 노동자 얘기하고 계속 서민 얘기하고 계속 약자 얘기하면 당신한테 길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권력을 가진 과정에서 그들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이미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상한 돈 쓰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사람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당신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돼야 된다면 안 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들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니 이미 합의한 거 어떡하느냐, 뭐 받아들이자, 나는 모르겠는데 국회에다 넘겨서 나중에 논의해보자, 지금 하지 마라. 제가 우리 문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한테도 박근혜 이런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사면하지 말자라고 약속하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